안녕하십니까. 안감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그 위소매절제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한 2편, 2010년이 되기 전 정도, 그 정도에서 전 세계 상황과 아시아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배우기 시작한 게 2004년이고요. 2007년 정도부터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07년 8년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위소매절제술이라는 것, 즉 고도비만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퍼지지도 않은 수술이었고요. 사람들이 꼭 저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편 아니었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4명, 5명, 뭐 한두 케이스 뭐 하다 보면 7명 뭐 이 정도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내고 이런 것을 이제 소매줄제술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08년 9년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이 소매줄제술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은 수술을 안 하시지만 미국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연수를 갔다 오셨고 고려대학교 대학교 출신이신 원장님이 계시죠. 지금은 하시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슬리브 수술을 하시는 상황이 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소매절제술이라는 게 이제 뭐 보험 수술도 아니었고요. 아주 처음 이제 시작되는 뭐 그 정도 태동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밴드 수술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고 또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개인 의원들이죠. 의원들에서 몇 분의 선생님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소매 절제술보다는 위밴드 수술이 사실은 조금 더 시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8년에 에크맘스라는 아시아에서 이제 하나의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APB MBSS라는 이제 학회가 있고 에크맘스가 누구냐면 이거는 인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무파잘 락다왈라라고 있습니다. 이제 무피 그 다음에 인도에 계시는 이제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고도비만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인도가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수술 건수가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지금 이제 5천만 명이지만 뭐 인구가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 10억이 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술 건수가 늘어나게 되죠. 당시 중국 시장은 거의 뭐 수술이 없는 시장이라고 봐도 됐습니다. 일본도 수술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그 일본 시장도 굉장히 수술이 적었습니다. 당시 뭐 역시 보험이 되는 시장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아시아권에서는 뭐 홍콩에서 몇 건, 그 다음에 뭐 싱가폴,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만, 필리핀에서 있어봐야 한두 건. 닥터 드니로가 이제 조금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요 정도. 태국도 뭐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에서 했었고, 제가 이제 한국의 인도라는 나라를 처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트리반드룸이었었는데요. 델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갔던 거죠. 거기서 처음에서 이제 에크맘스 모임에서 사람들이 보팅을 하게 되고 어떤 수술이 좀 더 나중에 유리할까 뭐 이런 걸
하면서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라는, 즉 위소매절 수술이 조금 더 발전해 갈 것이다라는 많은 그런 의사들의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논문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 2008년 9년이 되면서 이 멀티센터 스터디, 즉 다시 말해 다기관 연구들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많이 논문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논문들이 몇 년도까지의 결과가 나왔냐면, 사실 2008년 9년만 해도 뭐 위소매절제술의 뭐 5년 데이터, 장기간의 데이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3년 데이터. 저도 2008년도에 대한외과학회지에 이제 우리나라의 위소매절제술의 3년 데이터를 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이제 미국이 슬슬 조금씩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9년이 되면서부터 위소매절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정도가 돼도 환자들의 데이터가 생각보다 괜찮은 데이터가 나온다 라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밴드 수술을 주로 했던 나라들, 특히 이제 유럽 그리고 호주도 그래서 2007년 8년도에 위소매절제술이 조금씩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위우회 수술하고 비슷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소매절제술을 해도 체중 감량이 잘 유지가 되네, 그게 3년 정도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2009년 10년 8년 9년 10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고도비만 수술 건수가, 이제 유럽도 비슷했는데요. 유럽도 이제 위밴드 제일 많은 수술은 우회 수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밴드 수술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위소매절제술이 한 4%, 5%, 많은 곳에서는 7% 고도비만 수술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소매절제술이 괜찮은 수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2009년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연구회라는 것이 조성이 됩니다. 연구회, 고도 비만, 그러니까 비만 대사 수술 연구회.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서 나중에 학회로 발전을 시켜보자 하면서 첫 번째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회에서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2009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학회에서 그러면 고도비만 수술하는 게 어떻고, 뭐 합병증은 어떻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이런 이런들의 의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이 되면서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인데요. 보건사회연구원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우리나라의 수술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인으로 했던 선생님이 한 3-4분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한 3-4명이 모여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 11년 대가 되고 이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면서 방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술이 보험 수술이 되기 전에 한번 쭉 하고서 한번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2010년에서 한 15년도까지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